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실패를 경험한 광양에서도 최근 사업 승인이 이뤄지면서 지역 최초의 조합 아파트가 들어설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조합원이 되면 입주권을 갖게 돼 입주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게 장점입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중심이 돼 부지 매입과 시공사 선정까지 이루어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경우 시세보다 싸게 입주도 가능합니다. 최근 광양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80여 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부지입니다. 오는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빠르면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의 교통영향 평가와 건축 경관 심의 등을 통과하면서 지역 최초란 수식어와 함께 실용적인 주택 보급의 첫걸음이 될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부족한 평형대 아파트가 조기 공급됨으로 인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가를 받은 뒤 초조하게 행정 절차를 기다렸던 조합 역시 쟁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 뒤 5년 안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지지부진했던 부지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채비에 나선다는 것. 국공유지인 산림청 부지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한 약 4.7%에 대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사업 지원이 조합원들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움직임도 요구됩니다. 인건비와 자재비 등 건설 비용 증가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4년 조합 인가까지 이루어졌지만 사업 좌초에 실패를 경험했던 광양시. 이번 사업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도가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이달 한 달 동안을 적조 방제를 위한 집중 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적조 초동 방제를 위한 예찰선을 6척에서 12척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예찰 결과 수온 정보 등을 SNS를 통해 공유하는 체계를 갖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적조 대응 초동 방제를 통해 피해 없는 해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의 입주 업종을 확대하고 모집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다음 달 22일까지 10만 1,300제곱미터 규모의 서측 배후단지 식품산업구역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 뒤 24일쯤 우선 협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그동안 해당 부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농수축산물, 유통업 등으로 제한했지만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일반 물류와 제조업까지 입주 업종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여수시 문화원장의 불협화음과 파행 운영이 점입가경입니다. 여수시로부터 임대한 사무실을 훼손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나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고 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황당한 문화원 내부 사정 박광수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지난주 시문화원에 보낸 시설물 원상회복 3차 촉구 공문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 건물을 즉각 원상복구하고 무단으로 훼손한 건물 주변 화단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시의 경고에도 문화원 측은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희 시에서도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치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을 유래사 집필과 시 브랜드 사업 계획 등 주요 예정 업무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입니다. 원장 해임 이사회 이후 3주째 벌어지고 있는 한지붕 두 원장의 파행이 주된 원인입니다. 절차가 잘못돼 해임 효력이 없다며 임모 원장 측이 계속 출근하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스톱이니까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서로 이 사무실하고 교감이 돼야 되는데 외부에서 있으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취재진이 방문하자 자리를 피해버린 임 원장은 경찰 조사 결과 문화원 자금 유용 혐의까지 드러나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횡령죄의 소지가 높다는 입장. 특히 명백한 공금을 다른 통장으로 옮겨 별다른 내역도 없이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대주주격인 여수시의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시 소유의 건물과 한 해 수억 원에 이르는 혈세를 지원받는 사실상 공적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경찰이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발생한 거북선 조형물 파손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관련 공무원과 시공업체 등이 사후 관리를 적절하게 했는지도 조사해 책임 소재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 이순신 광장에 거북선 모형물로 오르는 나무 계단이 무너져 관광객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8일 오후 9시쯤. 사고 직후 전남도와 함께 대책 회의에 들어간 여수시는 어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계단이 썩기 시작해 사고가 난 만큼 우선 관내 관광시설의 나무 시설물을 점검해 파손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시설물은 지난 2014년 설치한 이후 매년 한 차례씩 오일 코팅을 하는 등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전에도 시설물을 점검했지만 사고 징후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전문가하고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같이 현장에 거기도 갔었어요. 그 계단 그쪽에. 거기도 일단은 우리 팀장 보고 한번 제가 한번 뛰어봐라. 여기도 한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한번 뛰어봤는데 그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었고. 하지만 여수시는 지난 점검에서 방부목이 노후했을 가능성을 고려한 정밀 점검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부터 관련 공무원과 시공업체 등을 소환 조사해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물은 전시물에 해당돼 안전관리 규정은 없지만 공공시설물인 점을 고려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여수시가 해당 시설물을 점검했지만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사후 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방부목은 습도와 벌레 등에 취약한 만큼 유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했는데 적절하게 관리했는지가 이번 경찰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기업체들의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조사가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여 동안 관내 10인 이상 종사하고 있는 광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비용과 매출액 등 13개 항목을 조사해 경제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사업체 직접 방문을 통해 이뤄지며 결과는 오는 12월 말에 공표됩니다.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순천시가 관련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순천시는 해마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국가 간 문화 교류를 위해 각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 한 곳씩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하고 있다며 오늘 2020년 문화도시로 선정된 순천시의 슬로건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선정된 슬로건은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공식 슬로건으로 사용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4일 연속 한 점 차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매경기 막판까지 추격했지만 뒤집기에는 실패했는데요. 그동안의 기록을 봐도 역전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두산과의 현충일 경기에서 12대3 대승을 거두고 NC 원정에 나선 기아 타이거즈. 1차전에서도 모창민이 바로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2차전에서도 충격의 끝내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에이스타이노스가 연이틀 그 외에 경기를 끝냅니다. 주말 3연전을 모두 내주며 지난주 1승 5패를 기록한 기아 타이거즈는 다시 9위로 주저앉았습니다. 패배한 5경기 중에 4경기는 모두 한 점 차 승부. 막판까지 끈질기게 따라잡았지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좀처럼 역전하지 못하는 기아의 뒷심 부족은 기록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박흥식 감독 대행 체제에서 치른 21경기에서 선취 득점을 올린 11경기는 모두 이겼지만 먼저 득점을 내준 10경기에서는 딱 한 번만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추격자 모두보다는 도망자 모두일 때 승리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기아는 6위 삼성과는 홈에서, 꼴찌 롯데와는 원정에서 만납니다. 리그 하이 팀과의 경기에서 다시 반전을 노려야 하는데 먼저 득점을 올려야 이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동북권 통합청사의 입지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가 이뤄졌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 부지선정위원회 위원 12명은 어제 여수시와 순천시가 동북권 통합청사의 입지로 공모 신청한 여수시 율촌면 동양아파트 인근 부지와 순천시 신대지구 구 외국인 학교 부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용이성, 입지 여건 등에 대한 현지 실사를 벌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은 현재 이처럼 구름 사이로 간간히 푸른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저 멀리 여의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가시거리도 시원하게 트여져 있습니다. 햇살도 좋아서 낮에는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단 남부지방으로는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한 곳이 있는데요. 호남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의 공기질은 내내 깨끗하겠습니다. 최근에 내린 비가 먼지를 씻겨준 데다가 깨끗한 동풍이 불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전라도에서도 주로 동쪽 지방에 자리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강도는 약해졌지만 이 영향으로 오늘 오후까지 경남 서부 내륙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과 제주도도 비가 5mm 미만으로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공기는 선선한데요. 낮에도 차가운 동풍이 닿는 동해안 지방은 20도 선을 밑돌겠고 전주도 2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2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내일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